요번에 세 번째 문제 사항은 뭐냐면, 이게 초기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질량 중심이 V0라는 속도로 이제 달리고 있었다고 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마찰이 없게 되면 그냥 얘는 뭐 회전 운동 안 할 거예요. 병진 운동으로 계속 가다가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면 가속도가 왼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결국 얘는 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마찰이 있는 케이스죠. 마찰이 있다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 마찰이 있는 시점을 딱 걸려들었어. 그렇다면은 마찰이 있는 시점에서 F가 왼쪽으로 잡아당겨요. F가 왼쪽으로 잡아당겨. 그렇다면은 마찰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할까요? 그렇죠. F가 왼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얘를 그렇다면은 이 공이 바닥을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렇다면 바닥은 이 공에 어느 쪽으로 작용할까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마찰력이. 근데 너무 세게 잡아당기게 되면 얘는 접촉에 의한 미끄러지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지만 여기는 적당한 힘으로 작용을 해서 뭐가 작용했다는 거야? 그렇죠. 정지 마찰력 F가 작용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일단 얘에 대한 좌표축은 당연히 있고 오른쪽을 양수, 왼쪽을 음수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동일하게. 그러면 일단은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계를 결정하게 되면은 얘는 뭡니까? 그쵸? 운동 마찰력 빼기 F는 MA가 되겠죠. 여기서 A는 뭐가 됩니까? 질량 중심 가속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토크는 F만 작용하겠죠. 그래서 F에 의해서 알짜 토크가 작용을 하는데 이때는 뭡니까? 양의 알짜 토크가 작용을 할 거예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것에 의해서 가속도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속도가 이때는 뭡니까? A는 이때 중요하겠다. 이거를 우리 마이너스 A 이렇게 놔봅시다. 이때 A는 양수이고요. A는 단 조건이 양수야. 질량 중심 가속력이 되겠죠. A는 양수야. 단 조건이 A는 양수야겠죠. 왜냐면 가속도가 왼쪽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거야. 그지? 그래야지 얘가 이제 언젠가 쓸 거니까. 그지? 그렇다면은 얘는 I, R 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지?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요 A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왼쪽으로 얼마만큼의 가속력이 작용을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 FR을 곱해주면 그쵸. FR 여기다가 그냥 A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 봅시다. A는 뭐가 됩니까? 그쵸. I분의 마찰력을 구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대입해 봅시다. FR을 곱하면 FR 빼기 피곤한 괜히 별것도 아닌데 왜 이게 여기서 볼까요? 그래서 MA는 뭐가 되죠? F 마이너스 마찰력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그렇다면 F는 R제곱분의 IA 이렇게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다. 이제 따라서 MA는 F-R제곱분의 IA니까 따라서 A의 가속력의 크기가 되겠죠. 얘는 M 플러스 똑같이 R제곱분의 I의 F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이게 바로 질량 중심 가속력이에요. 실제로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쪽 방향이겠죠. 이쪽 방향으로 A만큼 작용하겠죠. 그치? 따라서 각가속도는 R분의 A잖아. 그치? 그러니까 F에 A 곱해주니까 MR 플러스 R분의 I 이렇게 되겠네. 이게 각가속도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제 마지막 문제 상황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동차가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었으니까 이걸 표현을 해볼까요? 얘를 오른쪽 방향으로 질량 중심이 V0로 돌고 있었고 얘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제로의 각속도로 각속도죠. 오메가 제로의 각속도로 돌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뭐를 잡은 거야? 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이제 자동차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렇다면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돌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각속도가 지금 시계 방향이니까 얘의 반대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야 됩니까? 토크가 작용해야겠죠. 토크가.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하니까 당연히 반시계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겠어요? 각가속도 알파가 작용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토크가 요 바퀴가 얘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돌죠?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바퀴가 지면에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면이 바퀴에 대해서 왼쪽으로 힘을 작용하겠죠. 그때 힘이 뭐라고 그래? 접촉에 의한 힘이니까 마찰력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선 너무 갑자기 세게 밟으면 미끄러져요. 그죠? 미끄러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동 거리가 훨씬 더 길어진단 말이야. 이동 거리가 훨씬 길어져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지 마찰력이 작용할 수 있게 적당인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적게 토크를 작용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정지 마찰력이 작용을 해서 굴림 운동이 돼야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왼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을 하겠어? 가속도 A가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 방향으로 A라는 가속력이 되겠죠.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의해서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첫 번째는 병진 운동입니다. 병진 운동은 여기서 뭐에 의해 작용하죠? 마이너스 좌표 설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마이너스 F는 뭡니까? M의 가속도가 얼마예요? 그렇죠.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가속력의 크기는 가속력이 아니라 마찰력의 크기는 당연히 MA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크기니까 이제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F는. 그리고 이제 토크는 어떻게 돼요? 알짜 토크는 얼마입니까? 일단은 반시계 방향으로 엔진에 의한 토크가 작용하고, 그리고 마찰력에 의해서 지면이 이 물체의 바퀴에 얼마만큼의 토크를 작용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FI죠. 왜냐면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것에 의해서 각가속도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가속도는 여기서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양수니까 R분의 A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우리는 토크는 뭐가 됩니까? FR 플러스 R분의 IA가 될 것이고, FR은 MRA 플러스가 되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질량 중심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MR 플러스 R분의 I분의 엔진에 의한 토크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각가속도도 구할 수 있죠. 각가속도는 R분의 A잖아. 양수가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주면 돼. 분모에다만 R 곱해주면 되네. 그래서 토크가 되고 MR 제곱 플러스 I 이렇게 되겠다. 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번에는 경사면을 내려오는 굴림 운동을 볼 건데 요 중력에 의해서 만약 마찰이 없다면 굴림 운동은 없을 겁니다. 그지? 그냥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아마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될 텐데, 회전 운동까지 갔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량 중심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게요. 이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좌표계를 이제 설정을 해볼 텐데요. 녹색으로 해볼까요? 좌표계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쪽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방향을 양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쪽을 Y축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까지 됐죠. 이거를 X축, Y축. 그러면 중력을 파란색으로 보게 되면 얘를 mg 이렇게 되겠죠. 얘를 mg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가 이제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얘를 지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요. 얘가 크기가 mg 코사인 세타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 빗면 방향 내려가는 방향이 mg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치?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요? 수직 항력이 작용하죠. 여기 빗면이 요 공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마찰력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마찰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얘가 굴림 운동이에요.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 운동이니까 그냥 F, 정지 마찰력 F라고 작용을 할 거예요. 뭐 굳이 쓰면은 얘는 뮤 S의 수직 항력 N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뮤 S의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얘에 작용하는 총 외력을 생각해 보면 외력은 뭐가 있죠? 외력은 그렇죠. mg 사인 세타, mg 코사인 세타, n 그리고 f예요. 그럼 얘네들의 이 외력에 의해서 질량 중심 운동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질량 중심 운동이 결정이 돼요. 첫 번째 식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결국에 mg 뭐죠? 사인 세타죠.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가속 운동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뭐냐면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입니다. 질량 중심 운동이에요. 여기서 당연히 a는 양수,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러니까 빗면 아래 방향을 양수로 놨기 때문에 당연히 a를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얘한테 토크에 작용하는 토크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가 회전 운동이잖아요. 그죠? 질량 중심을 축으로 이제 회전 운동을 이제 시키게 되면 일단 mg 사인 세타라던가 mg 코사인 세타 수직 항력은 토크가 0이죠. 그러니까 얘에 실제로 작용하는 R자 토크는 뭐밖에 없다는 거야? 마찰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좌표축에서 여기서 X축의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잖아. 그래서 토크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FR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반시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FR은 뭐가 됩니까? 토크 I 알파가 되겠죠. 얘는 I 알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알파는 R분의 뭐가 될까요? 음수잖아요. 여기서 토크가 양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찰력 F는 뭐가 됩니까? R 제곱분의 I A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식에서 보면 mg 사인 세타는 F 플러스 MA잖아. 근데 F가 지금 뭐였냐면 R제곱분의 IA 플러스 MA니까 따라서 질량 중심 가속도는 뭐가 된다는 거야? 그쵸? M 플러스 R제곱분의 I분의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이제 분모분자 m으로 나눠주게 되면 g 사인 세타에 뭐가 됩니까? m으로 나눠졌으니까 1 플러스 mr 제곱분의 i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속도가 마찰이 없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지면에 도착하는 그러니까 가속도가 더 작아지는 거지. 그지? 이 분모 때문에 얘 때문에 가속도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가속도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표면에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어떤 것보다 마찰이 없을 경우보단 지표면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왜냐면 얘한테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가 더 적으니까 당연한 거죠. 왜냐면 마찰력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설 마치도록 할게요.